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지구에서 올라와서 이제 별로 올라갈 건데요. 항성의 질량에 따른 항성의 분류부터 먼저 써보겠습니다. 먼저 원시성으로부터 주계열성으로 갑니다. 주계열성에는 그쵸. 청색이 먼저 나오죠. 청색 거성이 있고요. 먼저 쭉 이쪽부터 쓰면요. 과신성, 초신성 2, 적색 초거성, 으로 갑니다. 이때 적색 초거성은 초신성 2로 가고요. 과신성으로 했을 때 최종적으로 가는 것은 블랙홀입니다. 그리고 초신성 2가 가는 것은 중성자성입니다. 역시 아래쪽도 중성자성이고요. 주계열성에는 이후에 적색거성으로 가죠. 주계열성 이후에 적색거성이 되고, 적색거성은 백색 외성이 되는데, 주변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초신성 원웨이가 되거나, 혹은 일단 초신성 원웨이는 최종적으로 가스나 먼지가 되죠. 백색 외성이 갈 수 있는 또 다른 길, 신성 폭발. 신성이 되었을 때는 다시 백색 외성만 남습니다. 혹은 백색 외성이 흑색 외성이 최종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주계열성이 원시성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길은 적색 외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적색 외성은 흑색 외성이 되고요. 그 외에 원시성에서 갈색 외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질량 조건에 따른 것인데요. 갈색 외성은 0.01부터 0.08 태양질량, 적색 외성은 0.08에서 0.25 태양질량, 적색 거성으로 가는 것은 0.25부터 1.4 태양질량, 초거성은 1.4부터 12 태양질량, 초신성 2는 12부터 30 태양질량, 과신성은 30 태양질량 이상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계의 운명은 주계열성을 거쳐 적색 거성, 백색 외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초신성이 일어나게 된다고 했을 때 초신성의 모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초신성 원웨이의 모델입니다. 먼저 태양 질량을 가지는 항성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항성이 미치는 중력 세력권을 점선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 옆에 태양 질량의 2배 되는 항성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때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질량이 크니까 먼저 거성이 빨리 되겠죠. 그래서 옆에 있던 큰 항성이 질량이
많은 항성이 적색 거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적색 거성이 된 것은 항성으로 빨려 들어가겠죠. 좀 크게 그려야겠는데.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 태양 질량까지 커지게 되고, 이쪽은 0.8 태양 질량까지 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적색 거성의 이제 질량이 빨려나가고 이제 안에 있던 백색 외성만 남겠죠. 질량이 0.6 태양 질량인 백색 외성만 남고 이제 흡수한 항성은 2.4가 됩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던 항성 또한 거성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옆에 있던 백색 외성 쪽으로 빨려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백색 외성의 표면에 올라가면서 그 위에서 표면에서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그때 일어나는 핵융합을 신성 폭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더 많이 그림을 더 많이 빨려 들어가니까 작게 그려서 더 많이 빨려 들어가서 그 질량이 백색 외성 쪽의 질량이 1.4 태양 질량이 되었을 때 바로 우주의 불꽃놀이가 일어나죠. 그것이 바로 초신성 1A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분류표에서 갈색 외성, 백색 외성, 중성자성이 바로 이 축퇴 상태인데요. 이 축퇴 상태를 수학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 전종호 선생님이 아마 표를 발표해 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전자축퇴의 압력에 대해서 수식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파울리의 베타 원리 하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축퇴 상태는 가장 이 불확정성이 최소일 때이므로 델타 V를 델타 P분의 H3승으로 쓸 수가 있고요. 이것을 이쪽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쓸 수가 있습니다. 운동량 공간에서 전자 개수 밀도를 계산해주게 되면 H3승의 2 4파이 P 제곱의 dP 이것을 적분을 하게 되면 N은 0부터 최대로 가질 수 있는 모멘텀 페르미 모멘텀 P0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P3승 dP가 되고 제곱이죠. 제곱이고 3H3승분의 8파이 B0 3승이 됩니다. 여기로부터 P0에 대해서 값을 써주게 되면 8파이 분의 3H3승의 N2의 전체의 3분의 1승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압력을 계산해 주기 위해서 압력의 정의는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인데 일단 X축, Y축 3차원에 대해서 X, Y, Z에 대해서 하기 전에 X축 먼저 살펴보면 F는 델타 T분의 델타 P고 델타 P는 이 MVX 델타 T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L분의 MVX 제곱
쓸 수가 있고요. 이것은 한 차원에서만 했으므로 3차원으로 바꿔주면 F는 3으로 나눠준 값이고 V는 이렇게 됩니다. 압력을 이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대입을 해보죠. 그러면 MV 제곱인데 여기에서 이 면적과 길이가 부피가 되므로 3 라지 V로 쓸 수가 있고 MV 제곱을 MV와 V로 나눠줘서 써주면 운동량 곱하기 속도가 되고 분모는 3 라지 V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압력, 전자축대된 기체 상태의 압력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3분의 1 상수 앞으로 빼고요. 0부터 페로미 모멘텀 P0까지 PV의 NE, DP 그래서 여기서 이 속도를 모멘텀을 질량으로 나눈 값으로 써줄 수 있으니까 전자질량 NE분의 P로 쓸 수가 있고 NEDP를 위에 써놨죠. 대입을 해주게 되면 8파이 오버 3HP0 아니죠. NEDP죠. 지금 NEDP니까 8파이 P제곱 DP 써서 상수를 이제 앞으로 그렇죠. 여기 3 빠지죠. 3이 없고요. 3 M2 H 상승분의 8파이 0부터 P0까지 P의 4제곱 적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수를 이제 빼고 결국 남는 것이 P0의 5승인데요. 위에서 P0였던 이 항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 상수의 이제 나머지 상수 빼고 N2만 밖으로 빼주게 되면 N2의 3분의 5승이 되고요. 이 N이라는 것은 로우에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로우, 밀도에 대한 항만 답으로 빼주게 되면은 로우의 3분의 5승을 쓸 수가 있고 앞에 있는 모든 상수들을 K1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대론적인 전자축대에 대한 압력을 계산을 해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위의 식과 동일한데 다른 게 뭐냐면 속도가 광속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PC의 N이 DP가 됩니다. 그 위의 식과 비교를 해보면 이제 결국은 P가 한 차원 낮은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위의 식과 비교를 했을 때 0부터 P0까지 P의 상승에 DP가 되고 결국 어떤 상수의 P0의 4승이 되게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상수에 대해서 로우에 대한 3분의 4승을 쓸 수가 있고 앞에 나오는 상수를 K2라고 해서 전자축대 상태의 압력과 상대론적 전자축대 상태의 압력을 계산했습니다. 이상입니다.